발행사 범위에 관해 가지고 아까 아주 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의 통제가 되는 은행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데 여기는 비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실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은행이 주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혁신, 결국은 아까쯤에 거래 비용의 어떤 절감, 네.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어떤 실물, 어떤 자산, 제품 서비스 시장의 어떤 개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동기 유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금융권 있잖아요. 관여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혁신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해야만이 또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있지 않습니까? 확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난립하는 부분들은 자본금, 그렇잖아요. 요건 등 그리고 또 감독 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건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방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큰 이슈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자세한 내용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행자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빨리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정책에 관한 말씀 우선 드리면 통화정책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닌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국채 같은 걸 사서 다시 그 예금이 은행권에 오더라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의 방식인데 예금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의 유동성 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행량이라든지 누구한테 인허가를 줄 때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을 안전판을 마련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발행량이라든지 이 예금의 구역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영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인런이 안전자산으로 다 대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그 발행자가 자산을 다 국채에 담보를 잡고 있고 그걸 바깥에 커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예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수요자가 걱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금융시장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도 MMF나 이런 거가 그 자산이 다 바깥에 수탁되어 있어서 안전하지만 어느 증권사의 MMF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런이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런이라는 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은 내가 6개월 뒤에 분명히 찾을 수 있어. 예금보호가 돼 있으니까 몇 년 뒤에 찾을 수 있어. 이래도 예금보호가 돼 있어도 어떤 상호저축은행이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귀찮게 그걸 뭐하러 거기에 다 두어야 돼. 뭐 이래서 런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코인 런이라는 것도 기술 말고 아무리 잘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런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 문제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지금 전체 외환 거래량에서 움직이는 양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자본자유화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자본자유라는 것은 일부 돈 있는 사람이 쉽게 돈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냐는 건데 전체 거래량은 얼마 안 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이걸 빠른 속도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도 할 수 있고 NDF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은행이 한번 걸르고 그것이 돈을 나가는 게 어떤 용도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일종의 스피드를 체크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급격히 나갔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부 악용하려는 사람이 충분히 악용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것이 자본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문제는 왜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고 혁신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주가를 올리고 이런 이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자유화도 허용하고 금산분리도 허용하고 그러면 당장 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산분리라든지 자본자유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중심으로 먼저 가본 다음에 천천히 가면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문제는 저는 은행 중심으로 가되 그 컨소시움에 비은행 금융이 들어와서 같이 그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그 이노베이션에 대한 걱정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한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은행이 51% 이상을 가지고 비은행 금융이 들어와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에 대한 걱정은, 우려가 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